그렇죠. 금리가 꼭지를 찍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0% 정도의 에쿼티에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대출을 가장 금리가 높았을 때 받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사이클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금리가 상방에 있을 때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토지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그럴 때 어떤 앱 이용하시죠? 바로 나오죠. 바로 디스코. 그래서 우리 디스코 앱의 또 아버지 배우순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긴 했지만 우리 배우순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디스코 운영하고 있는 배우순이라고 합니다. 지고의 김기현 대표님께서 좋은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서투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한 시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뭐 절대적인 지금 강자시죠.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차근차근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상업용 부동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우리 배우순 대표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거꾸로다.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가 제일 낮을 때가 제일 비싸고 금리가 제일 또 높을 때가 상업용도 제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정말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는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금리 올라가면은 대출이자 올라가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배우순 대표님이 보신 진짜 고수들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내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우리 배우순 대표님이 상업용 부동산 이 플랫폼에서 어디에 지금 많은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수동 그 다음에 청담 신사 또 이쪽 지역이 좀 눈여겨보면은 아주 좋다라는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데이터를 전국으로 살펴보니까 아 지금 뜨는 지역들이 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또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 데이터로 봤을 때 뜨는 지역이 어딘지 이 내용까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첫 번째 금리가 지금 차근차근 오르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들 다르고 지방시장 다르고 경기도의 도시개발이 된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오히려 패턴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오히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금리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이 패턴에서 크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뭐 계속 금리가 최근에 올랐는데 네.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장주를 기준으로는 전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가격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지역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시장의 환경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뭐 주변에 저희가 아는 많은 시행사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봐서도 그렇고 올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한번 인상하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이제 정리된 거는 금리를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두려움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대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금리가 더 오르면 이게 가장 금리가 상방에 되는 지점을 찍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데이터들도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상방을 찍으면 사실 상업용 부동산은 되게 심플하게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꼭지를 찍었을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일 거.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0% 정도의 에쿼티에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대출을 가장 금리가 높았을 때 받았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사이클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금리가 상방에 있을 때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이걸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여기서 금리가 한두 번 더 올라갈 거야. 하지만 결국은 금리는 머지않아 정점을 찍을 거고 그리고 나면은 금리가 떨어질 일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물건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신다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그 데이터들 중에 일부는 아마 저희가 이번 클래스 통해서 이렇게 좀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이제 하는 투자의 방식이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이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일으킬까 고민을 할 때 네. 가장 핵심되는 게 에쿼티를 어떻게 가져갈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차피 자산 가격은 오를 거고 우리가 금리 부담은 떨어질 거라면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희망사항이고 저희가 항상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매니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이제 에쿼티를 좀 조금 넘는 것보다는 충분히 자기 에쿼티를 가지고 스타트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검토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돈을 에쿼티라는 게 내 돈 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100억짜리다? 그럼 내 돈을 얼마를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네. 이제 한 30억 넣고 100억짜리를 샀으면 그렇지.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래도 30억보다는 네. 한 50억 정도가 있을 때 100억을 투자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지금 뭐 금리 상방을 찍었더라도 또 언제 이게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정 시간 버티면서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자산가치 상승의 시기와 그 다음에 대출 이자의 부담이 적어지는 시기를 자기가 이제 경험하면서 자기의 이제 투자 수익을 점점 올려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중요하니까 이제 저희가 대출을 알아보는 서비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즘 많이 알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들한테는 어쨌든 은행이 좀 투자를 잘 안 해줘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보통 개인들은 이제 저희가 임대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매매사업자라든지 이런 네. 사업자를 가지고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는 일부 소규모로 이제 사업을 하는 개인들, 뭐 개인 사업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뭐 일부 사업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개인들한테는 대출이 좀 제한적인데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정부가 또는 그 은행이 아주 긍정적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점점 금리의 상방을 향해 가는 시점이고 가격은 그러면 점점 괜찮아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내가 어느 정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투자를 그렇죠. 검토해야 돼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단순하게 금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대출 환경도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이런 법인이 상업용 부동산 구매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는 분들은 조금 알아보시면 다 알 수는 있는데 초기에는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저희가 뭐 아파트 투자할 때도 그냥 내가 살 집 구하는 거는 그냥 사면 되는데 그렇죠. 좀 이제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자를 활용한다던가 법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네.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은 매출이 좀 있는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잘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법인 같은 경우 대출을 뭐 한 80% 해줘요? 90%? 그 대출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기보다는 금리 조건이 상대적으로 아, 금리 조건이. 네네네. 물론 이제 뭐 과거에 그 저희가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도를 엄청나게 높여서 어.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금리 조건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좋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금리를 한 몇 프로 정도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사실 그 금리 조건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어떤 법인들 같은 경우는 3%대 와, 금리도 받았다고 3%대 들었습니다. 금리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실 레버리지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이용하면 네.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 보면은 다시 급등을 지금 코로나 때처럼 또 급등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건물을 좀 매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 짓는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희가 통칭해서 이제 그냥 건물을 짓는 비를 전체 건축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물가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완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건축을 할 때 드는 비용의 큰 축이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 하나는 인건비라고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화됐지만 인건비가 성장해서 전체 지금 공사비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 지어진 건물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겠네요. 왜냐면 걔는 건축비가 지금보다 쌀 때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지었는데 금매로 내놓았을 경우에 한다 보면 사실은 원가 이하로 구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원가가 지금 따져보면 원가가 자체가 훨씬 높으니까 그렇죠. 사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이미 이제 자본 차익을 어느 정도 네. 차익을 갖다 주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그러겠네요.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점점 금리 상방을 가다 보면 이제 금리 자체가 높아지면 토지 가격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개발 가능한 자산을 잘 사서 좋은 건물을 지어보는 것도 네. 하나의 이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보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뭐 어디가 지금 뜨는 거야? 어디가 좋아? 어떤 거 사면 돼?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러면 머지않아 금리 상방을 찍을 거고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럼 그 관심을 어느 동네에다 둘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네. 올해 이제 5월부터 사실 이제 어느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데이터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인 지역들 뭐 예를 들면 뭐 강남구, 역삼동 지역, 네, 테헤란로. 그다음 뭐 이태원동, 네. 그다음에 한남동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상업용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지역과 다르게 예전에는 마포를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홍대 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성수동을 사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외에도 네. 성수동이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떠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들은 있어요. 너무 이제 성수동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왜 성수동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네. 오늘 조금 먼저 첫 번째 왜 성수동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성수동의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평지예요, 평지. 그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강남역을 보면 강남역 북쪽의 왼쪽 평지가 조금 있지만 곧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끊어지고 네. 남쪽을 가면 사실 상권이 형성될 만큼 뭔가 그 오피스 중심의 권역이 형성돼 있고 근데 북측의 우측을 보면 오르막길이 그렇지, 약간, 예.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소비하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 근데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죠.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지가 좋다. 평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평지가 좋고 그 다음에 그 평지가 성수가 넓습니다. 성수역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북성수, 남성수 이렇게 있는데 성수역 전체가 아주 넓은
평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넓다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없었던 형태로 이 지역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성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연무장길을 다 떠올리거든요. 성수역에서 이제 저희가 나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한 50m, 100m 정도 가면 이제 연무장길 상권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잠깐 지도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수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소문난 감자탕이라고 아주 유명한 저도 감자탕집 먹어봤어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여기가 이제 연무장길이라고 해서 서연무장길, 네. 동연무장길이라고 하고, 그래요? 예. 성수역의 북측, 남측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성수 지역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연무장길을 중심으로 해서 리테일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쭉 형성이 돼 있다는. 저희가 보통 보면 상권이라는 게 긴 길을 중심으로 이제 연결된 상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수길만 봐도 그렇죠. 가로수길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렇게 길지 맞아요.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많이 이제 뭔가를 소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연무장길이 아주 길게 형성된 특징이 사실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길게 형성된 연무장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 여기는 대지가 넓다. 대지가 넓으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희가 강남의 대로를 가면 네. 되게 큰 빌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큰 빌딩들이 많으면 네. 큰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가요. 큰 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들은 대기업들이. 성수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면, 이 연무장길 주변으로는 필지가 상대적으로는 작은데 북성수, 남성수 중심으로 네. 필지들이 다 커요. 왜냐면 예전에 다 공장을 하던 곳이니까. 여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선글라스 만드는 젠틀몬스터 사옥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젠틀몬스터 사옥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도 여기 이제 지금 사옥을 짓고 있는 거고, 한라그룹이나 네. 현대 계열사라든지 수많은 대기업들이 성수로 지금 모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성수가 이미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서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걸 좀 보시면은 24년도부터 보시면은 이 연무장길 중심으로는 네. 이미 2억 이상 뭐 3억 이렇게 거래가 다 이미 너무 비싸다 이런 네. 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이유는 이게 여기서 성수가 끝날 거냐라고 이렇게 봤던 게 있었지만 네.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님한테 제가 방금 성수동 지금 대기업 여쭤봤지만 잘 모르셨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성수동 가봤는데 많이 느낀 거 뭐냐,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20대들이 많고 또 외국인이 많다. 저는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성수동이 갖추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찾는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앞으로 북성수, 남성수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들어가는 오피스가 엄청나게 들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강남도 그렇고 네. 종로도 그렇고 이게 상권이 엄청나게 탄탄한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지금 성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피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오피스들이 되게 특이하게 건물들을 아주 멋지게 짓는 경향이 있어요. 땅이 크니까 강남이라 좀 좁은 데는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뭔가 이쁘게 짓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지가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개성을 넣어서 건물을 멋지게 짓고, 또 그러니까 이게 구경거리가 되니까 이해가 되네요. 젠틀몬스터 사옥만 해도 엄청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성수동에 지어지는 많은 건물들이 뭐 이건 아까 이제 저희가 건축비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만, 네. 저희가 보통 건축 평당 요즘 이제 강남에 좀 꼬마 빌딩 짓는다고 하면 진짜 아주 저렴하게 지으면 한 900만 원, 뭐 보통 평당. 한 1000만 원, 네. 1100만 원 사이를 지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평당 1700만 원에도 지금 사옥을 짓는 회사가 있어요. 와. 젠틀몬스터 사옥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평당 뭐 1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건축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수동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아까 대표님도 뭐 평당 3억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 볼 때 강남 또는 뭐 한남동과 함께 이제 성수동을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려고 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지인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필지, 땅 자체가 큼직큼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성수동이 저는 이제 굉장히 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근데 오늘 또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왜냐면 기존에 뭐 외국인들, 젊은 사람들, 거기도 플래그십
같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건너 듣기로는 그런 거 하나 뭐 매장 내줘가지고 뭐 임대료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기업까지 또 들어온 줄 몰랐거든요. 근데 대기업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동네 자체가 바뀌면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홍수동 주변에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가겠다 이 생각이 또 드네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대기업 임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 근처에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성수동 기대가 좀 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수동에 이어서 그러면 다음 또 어떤 지역을 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